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슈퍼매치 제3회 몽벨카페 세계바둑 오픈 통합예선 결승전 보내드립니다.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있었던 예선 준결승전 한중 대결 44판이 있었습니다. 5화를 넘지 못했는데요. 21승 23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반조에서 16승 18패. 물론 상위 랭커의 탈락도 아쉬웠지만 여자조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일반조보다도 여자조에서 더 기대를 했었어요. 네. 여자조 총 티켓이 이제 본선 티켓이 4장인데 한국이 뭐 3장 정도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한국 여자 프로들이 실력도 더 강해지고 감각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제 정말 한국 여자조에서는 좀 충격의 하루였습니다. 네, 어제 패배가 아팠는데요. 오늘 만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3회 몽벨카페 세계바둑 오픈 국제바둑연맹에서 주최하고 주식회사 몽벨캅 가구회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중국의 커제 구단의 결승전이 펼쳐졌었는데요. 자, 아쉽게 중국의 커제 구단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승 상금 180만 위안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자, 올해 대회 역시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1분 초읽기 5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선 결승입니다. 지금 본선에는 시드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한국은 3명의 선수가 받았습니다. 박정환 9단과 신진서 6단, 최철환 9단 랭킹 순으로 받았고요. 중국은 타이틀 홀더가 받았습니다. 총 5명의 기사, 저우르이양, 토자시, 천여우의, 탕웨이싱, 당이페이 9단까지 네, 가장 많은 시드를 받았고요. 네, 일본은 3장의 시드를 받았습니다. 다카오 신지 구단, 고노링 구단, 위정치 7단이 받았고요. 대만은 1장을 받았죠. 샤오정하오 구단. 네, 자 와일드카드는 중국의 미팅 구단이 1장을 확보해 놓았고요. 이 한 자리를 놓고 지난달부터 인공지능이 받을 것이다. 네, 말이 많았었는데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이 1장은 과연 어떤 인공지능에게 돌아갈지, 과연 인공지능일지 기사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예선 결승전 저희가 준비한 대결 안조영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결입니다. 바둑팬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할 만한 매치다 이렇게 네. 생각이 돼요. 두 선수 모두 어떻게 보면은 뭐 최고 전성기 시절은 좀 지났지만 아직도 정말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는 네. 그런 기사들입니다. 안조영 구단은 정말 꾸준함의 대명사죠. 네, 안조영 구단 올해 그리고 또 컨디션이 굉장히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국내에서 펼쳐졌던 국내 기전에서 지금 뭐 박정원 구단을 꺾고 GS 칼텍스배 이제 8강에 진출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맥심 커피배에서는 비록 이제 원성진 구단에게 패해서 탈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내용의 바둑 보여줬거든요. 네. 저는 정말 아직까지도 그 바둑이 기억에 남는데요. 끝까지 버텨서 원성진 구단을 괴롭히는 모습, 네.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끈기하면 안조영 구단이고요. 이 두 선수의 그 매치는 사실 이제 바둑 팬 분들이 보신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뭐 세계대회 성적이나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을 생각한다면은 객관적으로 구리 구단이 우세할 것이다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예요. 네. 뭐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근데 막상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바둑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게, 두 선수가 공식 대국 2번, 비공식까지는 3번, 총 3번의 이제 대국을 펼쳤는데 3번 모두 안조영 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조금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거, 분명히 구리 구단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매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구리 구단 어제 잠을 잘 못 잔 것 같은데요. 네. 구리 구단의 이 웨이보에 새벽 2시쯤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내용이 어째서 항상 이 반집의 제왕과 대국하는 전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신경이 쓰이는 상대다, 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분명히 상대 전적도 의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내일은
좀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각오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조영 구단이 구리 구단에게 공식 대결에서 2전 2승인데요. 이 두 판의 대국이 모두 내용이 반집 승리였다고 해요. 네, 이제 한 판은 반집 승리고 한 판은 불개로 끝이 났어요. 불개로 끝이 났는데 이제 제대로 마무리가 됐다면은 안주영 구단의 반집승. 네. 그러니까 구리 구단이 이제 반집 졌다는 걸 알고 이제 다르게 좀 꼬아가다가 이제 돌을 네. 거둔 바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조영 구단의 이 별명의 탄생 비화가 구리 구단이 한창 잘 나갈 때, 네. 전성기 때 구리 구단에게 두 판 모두 반집으로 이겨서 반집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생겼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뭐 큰 상관은 없지만 사실 대국이 제가 기보를 봤는데 모두 다 안주영 구단이 100번으로 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또 덤도 7집 반이고 네. 그냥 예전 기억도 살릴 겸 안주영 구단이 좀 100을 잡았으면 네.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흑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공통점이 있다 보면은 묘한 그 징크스대로 계속 이어지길 네, 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의 뭐 승리 공식이라고 할까요? 자, 오늘은 안조영 구단이 흙을 쥐고 두게 되었고요. 덤이 7집 반이 한국 롤보다 덤이 많다는 점이 약간은 신경이 쓰이지만 뭐 그래도 워낙 뭐 적응은 뭐 당연히 그쵸? 잘 되어 있을 네. 거고요. 아마 두 선수의 대국은 다른 기사들의 대국보다는 좀 더 이제 바둑 내용적으로는 중앙 쪽으로 향하는 돌들이 약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 구단도 그렇고 안주영 구단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많은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좀 실리 이후 타계 이런 식의 기풍이라고 한다면은 두 기사는 조금 다르거든요. 물론 뭐 프로 기사이기 때문에 실리를 싫어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두터움과 중앙 쪽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중앙 쪽의 주도권을 잡고자 네. 그런 수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착점을 할 것 같습니다. 안주영 구단은 꾸준히 자기 관리를 잘해오면서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꼭 프로 기사가 성적으로만 후배들에게 뭐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후배 기사들이 딱 이제 선배 기사를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손꼽히는 기사가 이제 뭐 안조영 구단이나 목진석 구단. 그러니까 나이가 계속 들어도 자기 관리가 정말 철저하고 네.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열심히 대국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후배들에게 많은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구리 구단도 자국 랭킹 11위. 네, 아직도 높은 랭킹을 유지를 잘하고 있고요. 특히 구리 구단은 이런 호방한 성격 때문에 중국 기사들이 구리 구단을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리더십이 강하고 또 구리 구단은 바둑도 강하지만 또 바둑 외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사들이 구리 구단을 좀 배우고 네. 예전에는 글쎄요. 요즘에는 같이 이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정말 바둑 다음에 술이 제일 세지 않을까 할 정도로 네. 엄청난 주량을 과시했었는데요. 네.
안조영 구단이 초반부터 조금 적극적인 정석 선택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젖힌 걸로도 그냥 3-3에 들어가서 실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고 네. 젖혀놓고도 지금 실전에 늘었는데 3-3이나 붙이는 쪽 정석이 조금 더 일반적으로 두어지는 정석들이거든요. 지금 늘어서 둔 것은 뭐 막으면 중앙 쪽 밀고 올라가서 한번 전투를 펼쳐보겠다 이런 수법인데 자주 나오는 수법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정석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뭐 여기를 두고 아마도 밀 거예요. 밀 때 네. 백이 뭐 가장 간명해 둔다면 이곳을 붙이고 이제 막아서 뭐 이런 식으로 두고 글쎄 이곳이 클지 뭐 이런 이 정도로 두는 바둑도 있고요. 밀 때 이제 가만히 늘게 된다면은 흙 쪽에서 뭐 하나 정도 띄워놓고 하변 쪽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배석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아예 그냥 이곳을 좀 더 밀고 네. 뭐 다가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백이 늘게 되는 순간 그 이후부터는 좀 딱히 정해진 정석이라는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주변 배석에 따라서 네. 흙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전투를 펼쳐 나갈 것인지 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모든 대국들이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렇게 오픈 기전 예선전을 보면은 예선 결승전 때가 확실히 끝나는 시간이 네. 좀 더 늦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워낙 이제 판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 네. 원래 뭐 신중하고 침착하게 두긴 하지만 음, 한 번이라도 더 이제 생각을 더 하죠. 네. 예선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오늘은 모든 기사가 평소보다 더 신중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펼쳐졌던 예선 준결승전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중계판으로 뽑았던 판들 두 판을 이겼는데 좀 이겨줬으면 하는 판에서 굉장히 많이 졌어요. 네. 조한승 구단이 이제 렌샤오 선수에게 치고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원성진 구단의 탈락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성진 구단이 중국의 작은 왕래이 선수에게 네. 패해서 탈락을 했는데 사실 이전은 원성진, 판팅이 이 두 선수가 가장 유력했던 조거든요. 근데 네. 두 선수 모두 탈락을 했고요. 또 다른 판으로 이제 아쉬운 거는 윤준상 선수가 사실 2017년 들어서 한 판도 패하지 않고 정말 최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첫 패배를 당했어요. 네. 중국의 이제 왕타오라는 선수에게 패배를 당했고요. 상위 랭커의 탈락이 정말 아쉬운데요. 근데 여자조에서는 한중 대결 지금 오전 5패를 거뒀거든요. 좀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진짜 거의 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네. 한 4승 1패 정도 해야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프로기사인 저도 좀 이름을 모를 정도로 이제 중국의 네. 이제 어린 여자 기사들에게 좀 패배를 한 것 같아요. 네. 오유진 선수는 또 세계 여자 대회 우승을 차지한 바 있어서 중국 여자 기사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기사인데요. 오유진 선수의 상대가 중국의 인치 선수였거든요. 사실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저도 들어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래서 어제 좀 사실 결과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아서 그렇죠. 네. 네, 대회장에 계속 이제 목진석 감독이 남아서 다른 선수들의 바둑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목진석 감독에게 좀 톡을 해서 연락을 네. 해봤어요. 이 오유진 상대와 뭐 송혜령 선수의 상대, 박지현 선수의 상대 등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강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또 때마침 그때 중국 관계자와 또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타이밍을 잘 잡았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오유진 선수의 상대 이 인치 선수 같은 경우는요, 2002년생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리다고 네. 할 수 있네요. 네. 작년에 입단해서 지금 이미 국가대표팀에 발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중국 그 여자 기사 측에서도 뭔가 조금 아직 다들 어리긴 하지만 또 뭐 세대 교체가 네. 뭐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혜령 선수의 상대가 로치에 선수. 역시 처음 들어보는데요. 16살의 기사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보니까 송혜령 선수가 패하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고 멍하니 네. 앉아 있는 사진을 보았는데요.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기사의 숙명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기사는 뭐 결국은 승부대구에서 이겨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박지현 선수의 상대가 판양 선수였습니다. 네, 판양 선수도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네, 뭐 리민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그냥 이야기만 들은 거지 네. 실제로 바둑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이 정도로 모를 정도니까 시청자분들은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한국 여자 리그에 용병으로 온다든지 네. 아니면은 세계 여자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과 이제 본선 무대에서 맞붙는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때부터 좀 잘 아실 수 있지 네. 않을까 생각이 돼요. 판양 선수도 97년생 어린 기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작년 리민배에서 설현준 선수에게 완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선까지 올라가서 셰커 선수는 그렇죠. 네, 유명하잖아요. 네. 셰커 선수에게 반집을 이겼다고 하네요. 여자 기사들도 보면은 이름만 알려지지 않았지 뭐 어리고 강한 선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 기사들이 그러니까 랭킹 제도에 대해서 그런 불만이 좀 있었어요. 중국은 알려지지 않은 어린 선수들이 그 생각보다 굉장히 실력이 센데, 그러니까 오픈 기전에 나가서 그런 선수에게 이겨도 상대는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런 선수여서 점수가 사실상 안 올라가고 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네. 점수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참 중국은 이 영재 발굴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자 기사들 외에도 여자 기사도 정말 쟁쟁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제 오픈 기전 할 때 이제 네, 사실 대진표를 쫙 봤을 때 저희 프로 기사들도 뭐 아는 기사들도 있고 모르는 기사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네. 중국 어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뭐 중국통이 아니고서야 뭐 다 입단하는 선수들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그냥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냥 중국 국기가 붙어 있으면은 경계해야 된다. 네. 네, 이름을 알던 모르던. 네. 왜냐? 근데 그건 맞는 말이 특히나 이제 한국에 와서 대국을 할 때는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오픈 기전 대국을 할 때는 뽑아서 보내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선수를
후원을 해서 뽑아서 그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중국 네. 측에서는 보낼 때 이 선수는 한국에 보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선수만 오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경계를 해야 되고 중국에서 이번처럼 이제 뭐 몽백합배나 바이링배나 이렇게 중국에서 하는 기자는 사실 더 많이 나오긴 하죠. 중국 네. 기사들이. 하지만 뭐 모든 기사들을 다 좀 경계를 해야 합니다. 또 남자 기사들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자 기사는 국대여야지만 그 세계 대회에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LG배가 또 시작이 될 텐데 또 여자 기사들이 또 많이 참가를 할 거예요. 네. 중국 여자 기사들이 한국이 주최하는 세계 대회에 출전한다는 것은 이미 국가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리구단이 아래쪽으로 끊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이수혜미는 단수를 치고 이어도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위를 이제 뭐 밀어가도 한 칸 뛰면은 지금 일단 딱 봐도 흙과 흙의 돌이 양쪽 다 지금 바쁘기 때문에 흙이 전투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흙의 경우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바로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예를 들어 이런 곳을 씌워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백이 살아간다면 이러고 난 다음에 전투를 펼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마도 안조영 구단도 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일감은 이곳을 좀 씌워가는 게 일감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 그러면 실전처럼 위쪽으로 끊는 것도 정석인 건가요? 음, 딱히 이미 정석을 좀 지나갔어요. 여기 끊는 순간. 그러니까 네. 그냥 이때부터는 수익기로 네. 둬야 되는 아.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간명하게 둔다면은 여기 이제 한 점을 단수를 쳐서 아래쪽을 잡고 흙은 이제 나리자 정도로 좌변을 잡게 되는데 네. 이 진행이라면은 지금 배석에서는 흙이 편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흙의 이 우하기 굳힘이 백의 모양을 자연스럽게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의 좌상기 모양을 흙이 좌변을 차지하면서 또 견제를 하고 그러니까 흙의 모양들이 백의 모양들을 견제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은 배석상 흙이 아. 괜찮아 보입니다. 백은 이렇게 움직이고 싶지는 않아요. 돌이 너무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뭐 한 칸 정도로 두고 흙이 또 그냥 백이 이렇게 계속 그 밀어서 두는 것보다는 네. 이 정도 아니면은 이 굿자 뭐 확실한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굿자를 선수라고 생각한다면은 두 칸. 근데 이 굿자를 두면 아마 흙이 막아서 이 두 점을 차라리 버리는 쪽으로 아. 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두텁게 버리고 이제 하변 쪽을 움직이는. 어차피 흙의 목적은 하변이었기 때문에 좌변을 쉽게 처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흙은 이제 전투가 뭔가 좌변에 돌들이 많아져서 할만하다 싶으면 단수치고 이을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사실 백이 잡아도 그렇게 막 집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나중에 그냥 이렇게 다가온다고만 쳐도 또 이어서 연결하는 것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두터워지지 않는다고 본다면은 그냥 무슨 일 있냐는 듯이 네. 큰 곳을 두면서 포석을 진행시켜도 뭐 이상할 이유는 없습니다. 네.
구리 구단이 뭐 그래도 속기파라고 봐야 되는데 좀 네. 빠르게 착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대국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다. 네. 신중하게 지금 착점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구리구단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좌변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예선 결승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변상의 5단과 투멍청 6단의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몽백카페 세계바둑 오픈 통합예선 결승전 이번엔 변상의 5단과 투멍청 6단의 대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변상의 5단과 투멍청 6단 이 공식전에서는 첫 대결인데요. 하지만 왠지 이 두 기사는 인터넷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뒀을 것 같아요. 네, 두 기사 모두 인터넷 대국을 좀 해도 너무 많이 한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네. 많이 두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서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모르긴 몰라도 정말 많이 뒀을 것 같아요. 네. 투멍청 6단. 이 바둑 팬분들께서는 이름 딱 들었을 때,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사들의 평가로는 인터넷 바둑이 실제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속기가 좀 더 아, 강하다 이렇게도 네.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사들이 인터넷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트레이닝을 하고 네. 대국을 하는데 시간을 지금처럼 뭐 2시간씩 놓고 둔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많이 나봤자 30초? 아, 인터넷 바둑으로요? 제한 시간도 제한 없이요? 시간 없이요. 네. 아, 진짜 있어봤자 5분. 그러니까 거의 큰 의미 없고, 네. 그러니까 20초 초읽기로 두냐, 30초 초읽기로 두냐 이 정도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기사들이 통멍청 6단이 인터넷 대국이 더 센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면은 속기 대국이 더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변상일 5단 같은 경우는 글쎄 저는 제가 인터넷 대국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사실 잘은 모르는데 들은 이야기로는 목진석 국가대표 감독이 변상일 5단에게 인터넷 대국 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변상일 5단이 뭐 인터넷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대국을 할 수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대국 수가 거의 1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이트가 아니라 네. 한 3개 정도 사이트를 그러니까 대체 이 국대에서 분명히 공부도 하는데 네. 언제 그렇게 바둑을 많이 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국대 훈련도 하고 인터넷 대국도 그렇게 많이 하고 참 열심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그렇게 하면 좀 과부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진석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뭐 노는 것도 아니고 네. 심지어 인터넷 바둑을 두는 건데도 그만하라고 할 정도라면은 네. 그러니까 너무 좀 해도 너무 둔다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둑을 많이 두는 거는 당연히 좋은데 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인터넷 대국은 전부 다 속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속기 바둑을 많이 두다 보면 실제로 시간이 있는 대국을 둘 때 그 워낙 빨리 두던 버릇이 생겨 버리면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걱정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기사들이 인터넷 바둑을 두는 이유가 좀 가볍게 몸을 풀기 위해서 하는 네, 그렇죠.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상일 5단 그렇게 많이 두면은 오히려 인터넷 바둑을 두다가 피로가 더 쌓여서 공식전에서 더 성적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그런 그쵸. 걱정까지 다 하게 되네요. 우리는 알파고가 아니기 때문에 체력을 잘 비축해서 그쵸. 시합에서 더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국 바둑이 중국 바둑에게 밀리고 있는 뭐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바둑은 대체적으로
전부 다 속기화 기전이 되고 네. 중국 바둑은 중국 리그 같은 경우가 3시간짜리 대국 제한 시간 물론 속기 대국도 있지만 네. 그렇게 이제 시간 있는 대국들을 하다가 세계 대회는 2시간 내지 3시간의 대국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제한 시간을 계속 연습해왔던 중국 기사들이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속기 대국을 적당히 몸 푸는 정도로 두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두는 건 사실 꼭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지금 변상일 5단이 좀 어떻게 보면은 바둑 팬분들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간격이 그냥 책에서 본 간격은 여기까지가 최고였는데 네. 1, 2, 4전을 벌린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 수법도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두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에는 이제 통멍청 6단이 이곳을 이제 들어왔는데 흑 입장에서는 이곳을 들어오는 바둑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를 다가오는 바둑도 있어요. 다가오면 백이 한 칸을 뛰고 흑이 실리를 차지하면 계속해서 백이 좀 중앙 쪽을 신경 쓰는 그런 행마들을 하는 바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걸치고 벌린 건데 벌렸을 때 간격이 너무 넓어서 다시 차단이 되잖아요. 그럼 벌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눈목자일 때만 이수가 두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다가가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날일자면은 다가와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큰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날일자일 때는 오히려 백이 다가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붙여서 많이 두지. 근데 눈목자일 때는 지금 나중에 이곳을 두고 젖히는 것, 느는 것, 수를 내는 거는 뭐 너무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가치가 높다. 그러니까 흑이 들어왔을 때 이곳을 두면 이 한 점을 좀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곳의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백이 둘 수 있다. 아. 그리고 여기로 다가오면 한 칸을 띄어서 간격은 넓지만 계속해서 여기에 벽을 쌓으면은 넓은 간격이 괜찮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수도 처음 두어진 거는 알파고가 뒀어요. 이 수도. 아. 그 이후에 이제 기사들이 네.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실제로 프로 시합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두는 것, 아래로 두는 것 두 가지가 최근에 좀 많이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수법이에요. 처음에는 이곳에 뒀을 때 흑도 한 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바둑은 이곳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아. 백이 다가온 이후에 흑이 마땅히 이 한 점을 뭐 공격할 만한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낫다 해서 처음에는 몇 판 이렇게 두어지다가 최근에는 거의 침입을 하면 이곳으로 들어가는 바둑이 대다수입니다. 한 수씩 한 수씩 두어지면서 네,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군요. 네, 뛰어나가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재미로 프로 기사의 이런 그 수법을 따라 두셔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하지만 사실 판을 운영하기는 흑과 백 서로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네. 딱히 뭐 정석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수순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말 그대로 뭔가 수익기로 계속해서 한 수 한 수 풀어 나가고 네. 그리고 어디가 클지 어느 곳이 좋을지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둬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수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수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판단해서 한 수 한 수를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으로 볼 때는 흑으로 두나 백으로 두나 이 변화는 굉장히 두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연습 대국에서 이런 모양을 딱 한 번 더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잘 모르니까요. 두면서 제가 이제 풀어 나가는 건데 네. 과연 이런 수가 여기서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뭐 아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흙에 한 칸, 그리고 백의 나를자. 지금 옆에 흙에 한 칸이 띄어져 있어서 흙돌도 약간 이 백돌을 압박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나를자까지 행마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날일자는 항상 네. 백이 뭐 사실상 여기 찝는 것이 언제든지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날일자를 바로 뭐 차단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백이 반대로 노리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를 이제 붙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 두기 전에 이곳을 둬서 좀 많이 물어봐요. 흙이 귀를 지키면은 넘어가고, 네. 여기서 이제 받아준다면은 이으면은 넘어가고, 차단하면은 끊어서. 흙의 모양이 좀 그닥 뭐 좋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일 때 이곳을 굉장히 많이 젖힙니다. 그러니까 백이 막아만 준다면은 귀가 단단해지면서 차단만 했을 뿐이지 모양이 백이 좋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여기 한 칸까지 뛰면은 이 백도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뭐 다른 바둑도 있긴 하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곳을 젖히고 백이 날일자 정도로. 그러니까 이곳은 그냥 좀 가볍게 보는 거예요. 아, 최근에 이제 한국 여자리그에서 한번 두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흙이 사실 이 수가 조금 좋은 수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네. 여기까지 두면서 조금 더 두텁게 두었고 백이 이제 손을 빼고 두었던 이런 대국이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는 아마 안 둘 거예요. 네,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도 못했고, 아마 이걸로는 그냥 흙도 손을 빼고 네. 큰 곳을 두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아, 네, 생각이 되네요. 여기서는 백도 같이 차단하는 게 의미가 없군요. 차단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보통 차단을 할 때는 이 상대방도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차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오히려 이 반대쪽에 있는 내 돌이 더 약해질까요? 지금은 차단을 해봤자 그냥 내 돌만 무거워져요. 아, 네, 지금 네. 흑돌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백은 언제든지 이 2점 정도까지는 뭐 언제든지 버린다. 흙이 넘어가는 것도 그냥 뭐 넘어가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기를 굳이 차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던 이 돌을 네.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차라리 다가가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걸치고 수순이 이제 걸치고 이곳을 둔 거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를 변을 갈라치고 네. 흙이 이 정도 다가오고 내가 이거 두니까 네. 이곳을 뒀어.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그냥 좀 삭감했다. 아, 그러니까 네. 수순을 반대로 생각해서 그냥 나는 우상기 모양을 지금 삭감하고 있다 이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변 갈라치고 네. 우하기 좋은 것까지 두었는데 여기까지 차단해서 공격까지 할 수 있다라면은 그거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변을 향해서 날일자로 달려갈 텐데, 그러면은 이 백한점을 굳이 움직일 필요가 있나요? 처음부터 그냥 상변 쪽으로 벌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곳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나를자 정도로 둘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상변 쪽 벌리는 것보다 이 모양이 오히려 좀 더 입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나중에 당장은 아니지만 차단하는 것도 남아 있고, 네. 그리고 흙이 잡아만 준다면은 단수 치고요. 근데 이거는 백도 좀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정도로 처리하는 거는 사실 별거 없고 날이 짠 이후에 이제 이곳을 늘어서 받아준다면은 선수로 맞고 민다면 이제 귀로 들어가는 이 수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두는 것이 만약에 여기를 안 두고 그냥 상변을 둔다면 상변을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여기나 이런 데로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멀찍이 떨어져서. 네. 아까 보여주신 변화도는 여기서 흙의 입구자로 이렇게 두었는데요. 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발 느려서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백이 어지간해선 차단하는 모양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때 대국은 이곳을 두고 그러니까 루이나웨이 구단하고 장혜령 초단의 대국이었는데 이렇게 두고 또 어떻게 두다가 여기를 이제 뭐 붙여서 차단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실전은 장혜령 초단이 이곳을 차단했을 때 루이나웨이 구단이 이 돌을 이제 살리면서 바둑이 뭐 어려워졌는데 이 돌을 버리고 다른 데 큰 곳을 두 번 뒀다라면은 백이 편했다. 아, 그렇게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느리다고 보는 거죠. 여기가 이미 좀 백이 가볍게 보고 행마를 했는데 네. 자상기로 걸쳐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백 입장에서도 정석 선택이 있어서 협공을 하는 쪽이 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받는 거는 같은 정석이긴 한데 흙이 벌리면서 백이 이도를 좀 압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백이 한 칸이나 두 칸으로 협공을 해서 흙이 3-3 들어간다면은 자연스럽게 정석과 우변의 이돌까지 좀 어우러지고 네. 손을 빼는 이 정도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우측에 있는 백도를 약간이라도 더 압박하기 위해서 흙도 이 간명하게 처리 안 해주고 가르기 위해서 한 칸을 띄운다면 이 변화는 어떤 건가요? 중앙으로요. 네. 근데 이 변화는 이 한 칸 뛰는 정석 선택 자체가 원래 이곳을 좀 뭔가 눌러갈 수 있을 때 둬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은 흙의 모양이 원래 늘고 뭐 백이 한 칸 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두텁게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은 흙 쪽에서 두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기를 지금 그냥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뭐 네.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생각을. 그러니까 우상기가 지금 백이 당장은 백도 조금 겁이 나지만 그래도 뭐라도 좀 선수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흙 쪽에서는 바로 상변 쪽에 전투를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흙도 하나를 걸쳐 놓고 자하기로 손을 돌렸네요. 이렇게 프로 기보를 보면은 하나씩 걸쳐놓고 손 빼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좀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하나 해놓고 손 빼면 그냥 왠지 좀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어떤 의미 때문에 하나만 걸쳐놓고 정석을 다 완성시키지 않고 또 반대쪽으로 가고 그런 건가요? 일단 이것을 걸쳐놓고 여길 뒀다. 그러니까 풀이를 해보면은 백이 이 자리를 둘 때 나를자로 두는 것이 모양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니까 하나 해놓고 예를 들어 백이 이곳으로 두면 나중에 뭐 들어간다든지 해서 좀 뭔가 타개를 하고 그리고 이 좌악이 정석 여하에 따라서 다가가는 정석을 나를자로 둘지 뭐 위로 둘지 3-3을 둘지 그런 식으로 정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판이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따라서 정석 선택을 다르게 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 걸쳐 놓는 것 자체가
그냥 아예 없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이득인 것 같다. 그렇게 아.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교환 자체가 지금 그렇다면은 이 바둑, 이 모양에서 통멍청 6단이 준 날일자 해놓고 이 수가 무조건 정답이냐?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네. 이거는 그냥 기풍이나 그때그때 좀 판을 어떻게 그날 판을 내가 오늘 어떻게 짤까 기분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지금 이거 두고 이거 둔 수가 좋고 나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처음에 첫 수를 화점이 두거나 소목 두거나 뭐 그냥 그날 기분이잖아요. 네. 그냥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네. 다만 이제 프로들 같은 경우는 저런 데 이제 하나 걸쳐 놓고 상대가 이제 두는 거에 따라서 저도를 뭐 움직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이런 판단을 그래도 이제 아마추어보다는 잘 하는 편이기 때문에 하나 걸쳐 놓고 손 빼는 수들을 가끔 기보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런 곳을 뒀을 때 이거를 뭐 살려야 될지 버려야 될지 그런 판단을 확실히 할 자신이 없으면은 오히려 안 해놓는 게 더 나아요.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날짜 걸쳐놓고 손 빼는 거 잘 안 둬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그러니까 결국은 실력 센 사람이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거에 따라 달려 있긴 한데 쉬운 수법은 아니에요. 네. 손을 돌렸습니다. 글쎄요, 그곳은 거기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못했는데요. 차단을 어지간해서는 안 하는 곳인데 어, 역시 네. 가만히 있는 건 이렇게 막혀서 차단을 해도 이게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여기에 붙이는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쪽으로 늘면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여기 옆구리에 갖다 붙인다는 뜻으로 생각이 돼요. 이런 맥점이 있거든요. 아, 호구 치면은 늘어서 돌이 어느 정도 이제 연결하면서 정리를 하겠다. 네. 차단을 해도 이런 식으로 막아서 따내고 있게 되면은 역시 넘어가서 이건 만족이다. 그렇다고 이제 흙이 끊어서 두면은 이제 뭐 중앙 쪽을 네. 이곳을 이제 모양을 좋게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우변으로 보면은 득은 없지만 이 상변 쪽으로 보면은 굉장히 모양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때 자체로 여기를 붙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아, 지금도요? 네, 지금도. 흙은 만약에 뭐 넘어가는 걸 생각한다면 그냥 막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맞는 건 좀 기분이 나빠요. 모양이 너무 두터워져서 흙은 글쎄요. 일단은 뭐 모양상은 네. 우선은 네. 머리는 내밀어야 되나요?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도 저기는 좀 두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백도 여기서 그냥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있는 거는 모양이 너무 이상하고 변상일 5단이 여길 차단하고 이곳까지 붙였다는 것은 아마도 이 모양은 연구가 좀 되어 있었겠죠. 네. 백이 나중에 둘 때 이곳을 붙여서 두는 수가 강력하다. 네. 맥점 보여줍니다. 실제 공식 대국에서는 처음 네. 봅니다. 이 아. 변화는. 그러면 흙 입장에서 저 붙이는 수를 좀 방비하기 위해서 변적으로 한 칸 띄워놓고 머리를 내밀면은 너무 악순가요? 아, 이곳이요? 아, 네. 이곳 두면은 젖히죠, 위로. 아, 어딜 두던 안 받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백은 언제든지 이 귀 쪽을 좀 스내는 그런 수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우변이 물론 크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엄청 아프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아마도 흙이 어디든지 우변에 두면 백은 아마도 중앙 쪽을 젖히고 둘 것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모양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면 100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여길 둘 때 네. 흙은 이런 식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아래로 단수를 치고 치받고 위로 젖혀간다면은 차단은 했지만 사실 뭐 백의 모양이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이제 빈삼각이고 흙이 중앙 쪽 나가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뭐 백이 패로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냥 있는 것은 뭐 차단만 했을 뿐이지 큰 의미가 없겠네요. 네. 근데 원래 초반에 팩감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생겼나요, 팩감이 좀? 만약에 이거면은 일단은 백은 여기 먹여치는 팩감은 있겠네요. 자체 네, 팩감이군요. 자체 팩감. 네. 그럼 흙도 한 번은 자체 팩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두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네. 이러고 이제 따내게 되면은 그래도 아, 조금 백이 부담이 약간 줄어들었으니까 네. 뭐 이런데 이제 우아기 쪽을 뚫는 곳을 팩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흙이 이곳을 치받으면은 지금 그냥 단수를 쳤는데 여길 치받고 만약에 늘 때 넘어간다면은 사실 이건 백이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있게 되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 치받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건 흙이 모양이 좋고요. 네. 백이 여기를 패를 버티고 한 팩감 사용하고 다시 따내서 흙이 있는다고 해도 여기서도 계속 손 빼기에는 뭐냐 흙이 툭툭 한 번씩 따내면은 백이 곤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변상일 5단의 생각은 넘어간 걸로 이곳을 치받았으면 여기를 단수 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뚫으면은 막아서 뚫으면 그냥 이 두 점 따내갖고 여기를 두텁게 정리를 하겠다. 이곳은 이제 젖히면은 다시 이 선 막아서 정리하고 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흙이 일단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백도 패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내용이 인터넷 바둑 스타일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그런가요? 대국에서 네. 굉장히 이제 실험적인 수들을 많이도 보거든요. 네. 자체 팩감 사용을 했고요. 그래도 흙도 한 번 반발을 할 수 없고 후퇴를 해야 된다면은 네, 땄습니다. 우선 좀 마음은 편해진 것 같아요. 패의 가치가 좀 떨어져서. 네, 이제 백은 저 패는 지더라도 다른 곳 이제 큰 곳을 두 번 둔다 하면은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변상일 5단이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네. 적극적인 수법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패 싸움을 만들어냈고 글쎄요, 이 변화는 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좀 싫어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제가 이 모양을 처음 봤을 때 그냥 드는 느낌은 백도 충분히 둘만 하겠다라는 아, 느낌은 드네요. 네. 물론 백이 이건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면 백도 둘 수 있겠다 네. 이런 정도의 느낌이 드네요. 패를 해소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요? 아까 우상기에서 이제 진행이 될 때 이 백돌들은 거의 패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가볍게 보고 있었던 돌들을 이용해서 지금 패를 만들어서 우하기에서 이득을 봤으니까 이득 본 거 아닌가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득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여기가 어차피 패석이라고 보고 있었던 돌이고 네. 우아기가 그래도 흙 모양이었는데 백이 지금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괜찮아 보이긴 한데 네. 어떻게 보시면 만약 이 돌 두 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때 보이나요? 그냥 화점에서 날일자 음, 걸치고 날일자 모양이고 그냥 이 네. 진행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 사실 백이 포석이 꼭 좋다라는 느낌 잘 안 들잖아요. 그 정도라면. 여기 그러면은 네. 지금 귀를 3개 차지한 거잖아요. 세 개를 여기는 근데 뭐 지금 이곳을 차지했다고 볼 수 없죠. 같이 하나씩 아, 있는데. 그렇죠. 한번 네. 손을 뺀 네, 거죠. 여기는 뭐 지금 서로 없다고 봐야 되고. 흙이 먼저 두면은 흙이 고목을 둔 셈이네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우아기가 지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이 흙이 눈목자 돼 있는 곳을 백이 뒀다. 네. 이러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데 백이 그냥 하점이 있는 곳을 흙이 날일자 걸치고 날일자 뒀다 하면 사실 별거 없어요. 나중에 끊으면은 붙이고 끄는 거랑 똑같이 되기 때문에 백이 그냥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원래 흙이 둘 수 있는 수법을 두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우변 모양을 여기 두면은 집도 하나도 아니고요. 어, 그리고 지금은 한 칸 뛴 게 너무 두터워졌다 이거예요. 아, 네. 지금은 여기로 지금 씌우려는 게 아니라 아마도 뭐 이곳이나 아래 이곳으로 오히려 두겠네요. 넘어가면은 그냥 차단해 버려서. 아, 그러니까 이런 수법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냥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백이 못 들 이유는 없지만 흙도 못 들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분은 백이 좋지만 네. 흙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이 두텀으로 여기 어떻게 백을 압박할지. 자, 일감은 차단인데요. 네. 자, 양쪽을 분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백이 원래 우상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마감만 준다면 끊어서 잡아주면 너무 좋고 늘어도 막으면은 잡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백이 좋거든요. 음, 네, 문제가 여길 두면 지금은 흙이 이렇게 차단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아, 차단할 수가 있어 갖고 네. 지금은 우상기 쪽 건너붙이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상변을 그냥 건너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다음 응수가 마땅치 않아 보여요. 백은 그냥 여기를 붙여서 안, 흑도 이렇게 반발할 것 같은데 안 받아준다면은 그때 이제 그러니까 받아준다면 그때 넘어가면은 이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아, 꼬리는 떼어주고요. 여기는 어차피 이 정도는 그냥 언제든지 잡혀 네.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네. 이것까지 잡히는 거는 나쁘지 않죠. 네. 그러면은 백이 입구자 할 때 맛보기 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흑도 여길 두면은 네. 백이 이런 수가 안 돼요. 늘면서 넘어갈 수가 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붙일 때 흙이 이곳 둬도 백이 둬봤자 그냥 이 정도예요. 이렇게 두고 뭐 붙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나요? 네. 이 돌을 뭐 작게 이제 버리면서 나오는 정도? 이곳을 나오면은 점점 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이곳까지 잡히는 건 나쁘지 않은데 여기까지 잡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네. 백도 그거까지 버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한 점을 버리고 이 돌을 좀 살리고 나오는 쪽을 택하고 아, 싶습니다. 한 점을 버리려는 지금 사전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조금 네. 붙여서
흙 모양을 축소시키고 있는데요. 흙이 지금 안 받고 먼저 덩치가 큰 이 백 쪽으로 공격할 수 없는 건가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공격을 해도 네, 그러니까 넘어가는 순간 일단 여기가 집으로 너무 크고 네. 그래도 통으로 들어. 그러니까 이게 네, 아니 이거는 백이 너무 깔끔하게 넘어가서 이 정도면은 백이 괜찮을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10, 16, 20, 30, 40 여기가 이제 쉬운 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쉬운 집인데 이곳이 거의 20집, 여기도 이제 한 15집, 35집에 백이 먼저 선수, 하변 쪽 이제 좀 더 노릴 수도 있고. 아니 흙 쪽에서 이렇게 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단 여기는 무조건 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젖혀서 이렇게 통으로 되는 것을 거의 뭐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네. 하나 교환을 해두고 붙여서 모양을 정리를 합니다. 네, 이제 중앙 쪽으로 눌러서 만만치 않겠지만 그냥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흙으로 두고 싶네요. 그 이유는 집이 많아서인가요? 아니, 두터워서인가요? 사실 별로 뭐 많을 이유도 없죠. 집이 네.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좀 뭔가 좀 두텁다고 해야 되나? 앞으로 두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흙은 지금 특별히 뭐 신경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네. 이제 백은 아무래도 일단은 이 돌이 아직은 네. 확실하게 못 살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중앙 쪽 나와야 되고 그리고 네. 여기가 얇다는 거는 이런데 다가오면 또 괴롭힘 당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하지만 백도 지금 백이 둔수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너무 처음 보는 변화여서 지금 판단이 잘 안 되긴 하지만 네. 이곳의 새로운 변화 말고는 백의 수순 중에서 뭐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은 얇아 보이지만 앞으로 또 판을 어떻게 정리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3회 몽백 카페 세계바둑 오픈 토감 예선 결승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